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영도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 비판의식 연구 세 번째, 작품을 통한 현실 문제제기 세 번째, 기영도 작품에서 보이는 공통적 현실 비판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기영도 작품에서 보이는 공통적 현실 비판의식. 우선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의 시는 비극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합니다. 시는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는 하나의 양식입니다. 작가들은 이른바 서술자가 되어 청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가 바로 작품 자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소리로, 어떤 어조로 청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하나의 작품, 한 명의 작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기영도의 시에서는 그가 직접 체험했던 삶의 비극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는 다른 비평가들에게 그로테스크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비관적이고 그로테스크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의 내린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상당히 적응이 빠른 존재이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적응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유년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맴돌던 숙명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9배 나이에 세상을 떠나던 순간까지 자신의 주위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았던 죽음과 불행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시에서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가려주는 장치들을 작품에 의도적으로든 우연적으로든 자신의 생애를 담으면서 이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특히나 기영도처럼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작가라면 유년 시절의 기억이 더더욱이 많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의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 여름 내내 그는 죽만 먹었다. 올해엔 김장을 조금 덜 해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난포불 아래에서 수건을 쓰시며 말했다. 이젠 그 얘긴 그만하세요, 어머니. 쌓아둔 이불을 등에 기댄 채 큰누이가 소리 질렀다. 그런데 올해는 무들마다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나는 공책을 덮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잠바 하나 사주세요. 스펀지마다 숭숭 구멍이 났어요. 그래도 올 겨울은 넘길 수 있을 게다. 봄비 오면 아버지도 나으실 거고 풍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잖아요. 마늘을 까던 작은 누이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지만 어머니는 잠자코 이마 위로 흘러내리는 수건을 가만히 고쳐 매셨다. 그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아버지, 여전히 말씀도 못하시고 굳은 혀. 어느 만큼 눈이 녹아야 흐르실는지 털실 뭉치를 감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으신다. 언제가 봄이에요? 우리가 모두 낫는 날이 봄이에요? 그러나 썰매를 타다 보면 빙판 밑으로는 푸른 물이 흐르는 게 보였다. 얼음장 위에서도 종이가 다 탈 때까지 네모 반듯한 불바라기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을 잤다. 어머니, 아주 큰 꽃을 보여드릴까요? 열매를 위해서 이파리 몇 개쯤은 스스로 부서뜨리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꽃모종을요. 보세요, 어머니. 제일 긴 밤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우리들의 환한 가게를 봐요. 용수철처럼 뛰어오르는 저 동지의 불빛. 예, 기영도의 시 위험한 가게의 일부
구절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영도의 시 엄마 걱정의 전문 내용입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그의 시 위험한 가게나 엄마 걱정 등에서 드러나듯이 결코 언제나 돌아가고픈 순수의 세계도 인간적인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가난과 아버지의 쓰러짐, 누이의 죽음 등으로 귀속됩니다. 그렇기에 그의 시는 비관적이고 그로테스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개와 백야에서의 눈을 삶과 죽음이 얽힌 현실을 가려주는 장치로 해석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아버지의 죽음 후에 누나마저 죽음에 이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위험한 가게나 엄마 걱정에서 드러나듯이 그 후 기영도의 집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의 시들이 자신의 그러한 비극적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었다면 후기의 시들은 현실과 자아 사이의 괴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작품들에서 이미 이야기했었지만 대학 시절이나 조치원, 안개 등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는 소외되고 현실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뿐 아니라 그의 몇 안 되는 소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소설 영화의 바람이나 겨울의 끝과 같은 작품의 경우 영화의 바람에서는 유년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을 다루고 있는 한편 겨울의 끝에서는 현실과 어긋나는 지식인의 비애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영도는 자신이 겪어온 삶을 바탕으로 비극적이며 그로테스크한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과 공감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영도에 대한 이야기, 기영도 작품에 대한 이야기 시리즈를 쭉 이어가고 있고 이제 다음 시간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타임 정도를 남겨두고 있으니까 다음 컨텐츠에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